11월 14일. 이포트 진입에 분수령이 될 11월 A매치 2연전의 첫 단추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대표팀은 에두아르도 비에가스 감독 체제에서 전통적인 남미 스타일과 실용적인 수비 축구가 혼합된 팀인데요. 그의 철학은 화려하진 않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수비 중심의 전술로 카운터 어택을 통해 공격을 일삼는 팀입니다. 빠른 전환 속도와 피지컬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포트의 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볼리비아 비에가스 감독님이 참석했습니다. 기자는 먼저 한국은 상당히 강한 상대인데 한국팀에 대한 인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비에가스 감독은 한국은 단지 빠른 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매우 성숙한 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 개개인의 수준이 남미 어느 강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압박 속도, 전환 속도, 그리고 홈팬들의 분위기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 세 선수는 단순히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철학을 대표하는 얼굴들이죠. 기자는 이어 그 중에서도 특히 경계하는 선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비에가스 감독은 물론 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공간을 읽는 능력, 가속 타이밍, 그리고 결정력.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완성된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볼을 잡지 않아도 상대 수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국이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 수비수들이 가장 먼저 그를 찾는 이유가 있죠. 그는 전술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손흥민은 시스템 속 선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재편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이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비에가스 감독은 이강인은 창의적이고 공간을 보는 눈이 아주 좋습니다. 그가 공을 가질 때마다 경기의 리듬이 바뀝니다. 다만 한국이 때때로 너무 많은 공격을 그에게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젊지만 이미 팀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점이 우리에게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선 비에가스 감독은 김민재는 단순한 수비수 이상입니다. 그는 공격의 출발점입니다. 수비 라인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각도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볼을 잡을 때 전방 압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압박을 즐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달려드는 대신 그의 시야를 차단하는 구조적 접근을 택할 겁니다. 이어 한국은 최근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3백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술 평가에 대해선 여기에서 비에가스 감독은 놀랄만한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기자회견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비에가스 감독은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전술이 한국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스피드와 유기적인 전환이 장점인 팀입니다. 하지만 3백은 때때로 수비적 안정성보다 전진 타이밍의 혼선을 초래합니다. 윙백이 너무 깊게 내려앉는 순간 한국은 공격의 폭을 잃습니다. 손흥민처럼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에게는 제약이 생기죠. 물론 홍 감독이 전술적으로 매우 세련된 지도자라는 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조의 빈틈을 이용할 방법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내일 경기에서 볼리비아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비에가스 감독은 우리는 수비적으로만 경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존중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중앙 압박을 강화하고 수비 라인을 유연하게 조정해 한국의 빠른 측면 전환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우리는 2명의 선수를 그에게 붙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이 한쪽의 시선을 빼앗길 때 반대편 공간을 역습의 출발점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이어 한국 팬들이나 언론은 볼리비아가 약체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비에가스 감독은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볼리비아는 해발 3600m에서 축구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존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런 팀을 약체라고 부르는 것은 축구를 얕보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방식으로 싸울 것입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한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선 비에가스 감독은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 훈련 문화, 그리고 선수들의 헌신. 이런 것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본받을 만한 수준입니다. 특히 손흥민 그는 한국만의 자부심을 세계로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내일 우리는 그를 막으려 노력하겠지만 동시에 그를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축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팬들이 돌아섰다. 홍명보 체제 보이콧, 축구협회에 100억 손실 안겼다. 대한축구협회가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어매치를 준비하면서 역대급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흥행 부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팬들의 냉랭한 시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비정상적인 선임 과정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과 직접 협상해 10월 평가전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비싼 초청료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흥행은 문제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6만 5천석 규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3,237명만 입장, 약 1,700석이 비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열린 브라질전이 매진에 실패한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파라과이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지만 예매 창고에 남은 표가 무려 4만 4천 장. 경기 이틀 전까지도 텅 빈 좌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과거 예매 전쟁이 벌어지던 대표팀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쿠웨이트전보다도 적은 관중이 들어올 것으로 보였고 협회 관계자조차 팬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3만 5천 원부터 최고 45만 원. 평균 단가를 12만 원 정도로 잡으면 미판매된 좌석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손실만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팬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핵심은 홍명보 감독 선임. 정식 공모나 공개 절차 없이 정몽규 협회장의 의중에 따라 내정 발표로 이어진 비정상적 과정이었습니다. 팬들은 이건 한국 축구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SNS에서는 대표팀 티켓 보이콧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 문제보다 협회의 불투명한 인사와 책임 회피가 팬심을 식게 만든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팬심이 돌아섰다며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티켓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팬들의 신뢰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죠. 홍명보 감독 체제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이콧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 경기의 흥행 실패가 아닌 팬 신뢰 상실로 인한 100억 원 손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신뢰 회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는 이번 A매치 티켓 판매 부진으로 보이는 손해일 뿐입니다. 잠재적 손실은 스폰서십 계약 파기, 지역사회 경제적 손실, 부가가치 손실 등을 따진다면 몇백억은 좋게 넘을 금액입니다. 저 감독과 저 경기력은 참아 볼 수 없다. 내 시간, 내 돈이 너무 아깝다. 라며 불참 선언 인증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장 빈 좌석 하나하나가 곧 축구협회와 감독의 무능함을 꾸짖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라는 댓글들은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장에 가서 야유를 퍼붓는 것조차 아깝다. 가장 큰 처벌은 철저한 외면이다. TV 중계 시청률도 바닥으로 떨어뜨려 축구협회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며 보이콧 움직임은 이제 단순한 팬들의 감정 표출을 넘어 한국 축구의 심각한 위기를 상징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여전히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또한 무능력하다는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토록 싸늘하게 돌아선 팬심을 누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파라과이전, 텅 빈 관중석과 사상 최저 시청률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이 현실화될지 한국 축구의 시계는 지금 멈춰선 채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습니다.